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4과 1 선거와 투표 과제 2 설득하기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의견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하죠.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토론을 할 때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2쪽입니다. 먼저 설득하기 위한 기능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토론이지만은 설득할 때 또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완곡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능 표현입니다. 네, 우리 제안할 때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 표현이죠.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장 구성으로 보면요.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만큼 제 의견을 따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 형태로 설득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자, 역시 다른 방식의 제안의 표현이죠. 는 것이 어떨까요? 설득하고 싶은 바가 이렇게 해보다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 있겠죠.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자, 다음 표현입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청유 상황에서 우리 도록 사용할 수 있죠. 해 보도록 합시다. 사용해서 말해볼게요. 그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 설득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표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그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사용해서 상대방 설득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3안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자, 아마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표현. 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자,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토론이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표현들이 다 하나같이 완곡하지? 자, 한국인의 방식입니다. 그 사람 의견대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하고 상대방 설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득하는 기능 표현들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하나하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먼저 읽기 본문 첫 번째 단락 봐주실게요. 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하죠. 5년에 한 번씩입니다. 국가의 대표를 직접 뽑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선거권인데요. 자, 하지만 우리 위에 이 사람은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앞부분에 나오죠.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이 바로 그 이유가 되겠죠?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정치인들이 진실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 예는요, 정치인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예는 선거철에만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웃는 가짜 웃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있는 일이죠.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굉장히 잘 웃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도와주려는 액션을 많이 취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때만 적극적이고 당선되고 나면 서민들을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점이죠. 계속해서 다음 단락입니다. 자, 선거를 하지 않으려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또한 뒷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거를 하지 않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소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생각, 본인의 믿음과 의지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요. 정치인들은 소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가 무엇이죠? 네, 당 정책에 따른 패싸움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당이 이미 5개나 되거든요. 자, 당별로 서로 소신과 사상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을 통과시킬 때마다 늘 굉장한 당 싸움을 구경하게 되죠, 국민들은.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왜 선거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까? 선거는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거하는 날에 혼자 여행이나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분이 말한 바를 토대로 내용 정리해보고요. 이분을 설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 글을 읽고 다음 표를 정리해 보십시오. 자, 이분이 말한 핵심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네, 대통령 선거 때 선거를 하지 않겠다. 제일 앞부분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분의 주장 되겠죠? 자, 그리고 주장의 이유 2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이유는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네요. 정치인들은 진실하지 않다가 그 이유였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였었죠? 네, 정치인들은 소신이 없다가 바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2번,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십시오. 자, 동의하는 부분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우리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정치인 생각하고 얘기해 볼게요. 동의하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진실되지 않다라는 부분 동의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동의하지 않는 부분으로는요. 자, 우리 이 사람을 설득할 거잖아요. 선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으니까 하세요라고 설득할 거니까 이 사람의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해보겠습니다. 선거를 하지 않겠다. 동의하지 않고요. 자, 또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동의하지 않아 볼게요. 모든 정치인들은 소신이 없다. 이 부분 부정해 볼게요. 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도 100명 중에 몇 명은 정말 있긴 하겠죠. 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선거를 하지 않고서는 정치인들이 이러한 진실되지 않은 세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유입니다.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이 선거권이라는 게. 자, 하지만은 내가 바른 사람, 바른 정치인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 네. 이것도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하나의 실천이겠죠. 다음 3번입니다. 3번. 위 표를 이용해서 이 글의 필자를 설득하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 우리 앞부분에 기능 표현에서 봤던 설득하는 표현, 는 것이 어떨까요? 붙여서 설득하는 문장 만들어주겠습니다. 우리가 설득할 부분은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죠.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선거에 참여하다. 사용해서 어떻게 설득하는 말하기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 뒤에 바로 이유 붙여줘 볼게요. 자, 이유는 바로 이거죠. 투표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또 수단이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 먼저 말해줄게요. 투표권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수단입니다. 자, 이제 동의하는 부분 말해줘 볼게요.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라고 말해줘 볼게요. 저도 정치인들이 진실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요. 진실된 마음보다는 선전용의 자선들은 저도 정말 정치인들에게 혐오증을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다만 뒷부분에 반대되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 말해볼게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역시 설득하는 표현으로 말해볼게요. 모든 정치인들이 소신이 없다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뒷부분에 계속해서 우리 정리했었던 동의하지 않는 이유 붙이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분명 정치인들 중에는 소신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 투표를 해 정치인들의 진실되지 않은 세계를 바꾸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에도요. 않을까요? 을까요? 라는 제안하는 표현 또는 설득하는 표현으로 설득하기 계속해서 사용해 말해봤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하나를 골라 정리한 후 설득하는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먼저 가 지문 봐주세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죠. 흡연하는 사람들에게도 흡연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뒷부분의 이유 볼게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죠.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음식하고 담배 피는 거하고는 같을 수 없죠. 내 음식이야. 다른 사람이 먹건 안 먹건 어쨌든 그 사람 몸에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흡연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간접 흡연을 하게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음식하고의 비교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는 다시 또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내 흡연으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요. 어쨌든 간접 흡연은 문제가 되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건강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말하는 거는 건물 안 공공장소에서 흡연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표에 정리해 볼게요. 글의 중심 생각. 바로 흡연자의 흡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공공장소 흡연 허용이 바로 글의 중심 생각입니다. 글의 내용 중 동의하는 부분. 흡연하는 사람에게도 흡연권이 있다. 저 이 부분 동의하고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아까 음식에 비유한 그 부분이요.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것을 나무랄 수 없는 일이고 흡연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이 사람을 설득하는 주장이 돼야지 우리 연습이 되겠죠? 설득하기 연습. 공공장소 지정구역 흡연 허용입니다. 주장의 이유는요. 흡연자, 비흡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은 공공장소에 흡연 가능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공간과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재정 확충이 관건이 되겠죠. 돈,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부분이 되냐 안 되냐가 큰 문제거리겠죠. 그럼 우리 같이 화면 봐주시고요. 이 사람 상대로 설득하는 말하기 연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주제와 이 사람이 말한 부분 중 동의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흡연 허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흡연하는 사람에게도 흡연권이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인의 기호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자유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 말해볼게요. 하지만 뒷부분에 넣어볼게요.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고 그것을 나무랄 수 없는 일이고 흡연도 마찬가지라고 한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음식과 흡연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먹기 싫은 다른 사람이 안 먹으면 그만이고 피해를 받지도 않지만 간접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건강상, 기호상에 분명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설득해줘야겠죠? 자신의 주장 말하면서 설득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뒷부분에 설득하고자 하는 바 자신의 의견 넣어주시고요. 따라서 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는 생각에 공공장소 지정구역에서 흡연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타 사항 넣어볼게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장소 내 흡연구역 마련을 위한 재정 확충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나 지문 봐주시겠습니다. 자, 맨 앞부분이 주제가 되겠죠? 버스 전용 차선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버스 전용 차선제 뭔가요? 자, 한국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잘 되어 있죠? 자, 버스 전용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는 버스만 다닐 수 있고 다른 승용차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를 갖고 왔어요. 연구 결과요. 자, 이런 연구 결과 아주 객관적인 거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자, 버스 전용 차선의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출근 시간이 20%쯤 단축되었다는 연구 결과. 자, 우리들도 이 부분에 동의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확대되면은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차선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불편을 겪겠죠. 자,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지요. 자, 이 부분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자, 소수를 버려버리는 사회가 진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자, 우리 표의 내용 정리해보면요. 글의 중심 생각, 버스 전용 차선제 확대, 글의 내용 중 동의하는 부분, 버스 전용 차선의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출근 시간 단축. 자, 연구 결과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자, 동의하지 않는 부분,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자, 나의 주장은 이 사람 어떻게 설득할 거냐면요. 무조건 확대하지 말고 일부 지역으로 확대를 하자라는 절충안으로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주장의 이유는요. 자, 필요한 곳에 맞게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지켜보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겠죠? 자, 기타로는요. 그럼 여론조사 필요하겠죠? 어느 지역에 더 필요한지에 대한요. 그쵸? 승용차 이용률이 더 많은 지역은 오히려 이런 버스 전용 차선제가 지역사회의 편의를 망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설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주제와 이 사람이 말한 부분 중 동의하는 부분을 연결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제 확대를 주장하셨는데 저 또한 버스 전용 차선의 실시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출근 시간이 20%가량 단축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자, 뒷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 넣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 소수의 의견, 소수의 편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편의가 무시되는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주장, 본인의 의견 넣어볼게요. 따라서 여론조사 실시 후 승용차 이용량이 적은 도시들을 바탕으로 일부 지역 실시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 넣어보겠습니다. 승용차 이용객이 많은 도시는 오히려 불편을 겪을 것이며 필요한 곳에 맞게 제도를 확대해 실시하고 지켜보는 게 앞으로의 제도 확대를 위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버스 전용 차선제를 확대한 지역은 차량 일부제 등을 강화 실시해 승용차 이용객들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말한 차량 일부제라는 것은 승용차 이용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날짜와 차량 번호를 매칭시켜 일정한 날에 숫자에 해당하는 차량은 운전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토론에 대한 중요한 기술 설득하기. 이제 문제 없으신가요? 다음 시간 사과 2항에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